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 행동과 성격 이론, 그 중에서 이제 에릭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시면 오늘부터 배우면서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되죠. 자, 에릭슨의 심리학적 성격 이론은 보통 앞에다 사회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적 성격 이론 또는 뭐 심리사회학적 성격 이론, 심리사회학적 성격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개요 간략하게 심리학적 성격 이론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설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심리사회학적 성격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에릭슨의 성장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 내용이 성격 이론의 특성들이 좀 두드러집니다. 자, 예를 들면 에릭슨은 이제 처음에 덴마크인 아버지하고 유대인 엄마하고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혼하시면서 다른 이제 유태인 분하고 재혼을 하시는데 워낙에 이제 에릭슨은 전형적으로 덴마크 사람의 그 기질이나 애모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또는 주변인 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두드러진 외모적 차이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본인이 이제 굉장히 적응 심리적인 갈등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식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굉장히 왕따를 심하게 당했다라고 친구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을 여행하고 이때를 이제 본인은 자칭 심리적인 유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방어기제 할 때 자아 방어기제 많이 들으셨던 안나 프로이드가 설립한 연구소에서 아동들을 가리키다가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동의 정신분석에 굉장히 능통한 역량 있는 아동 분석가가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미국에 정착하게 되면서 좀 독특하죠. 인디언 보호 지역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그들 대상으로 연구함. 그러니까 아마 인디언 보호 지역이 굉장히 소수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릭슨이 본인이 심리적인 유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열정 이런 것들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사회적이란 거는 왜 심리사회학적 성격 이론이 나왔냐면은 에릭슨이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즉 그 과정들이 사실은 인간이 성격이 형성되어 있고 자아가 발전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생애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여러 성격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한 개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두 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심리적이고 또 다른 한 축은 사회적인 요소다. 심리적인 거란 개인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발달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사회적이라는 거는 그 개인이 접하는 다양한 환경들, 주변인들, 주변 세팅, 모든 우리를 둘러싼 두루두루 많은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환경들이 사실은 다 사회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인 발달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발달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변화에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성격 형성된다. 이게 바로 에릭슨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와 사회가 개인의 성격을 만들어낸다. 이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심리사회학적 성격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은 아까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연구를 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디언족들을 연구하다가 이들이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것과 달리 아동들의 생활과 성격에 아동 분석가도 했고 또 인디언족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성격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은 이런 개인의 무의식만은 아니더라. 개인의 심리, 정서, 정신욕동만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이질적인 문화를 배우게 된 인디언족이 영국 이제 미국 내 다른 분들하고는 성향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